국립소방병원이 다음 달 시범 진료를 앞두고 의료진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개원이 연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청주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선별센터 착공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와 과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이 다음 달 시범 진료를 앞두고 의료진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았지만 이곳에 내려와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원마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말 외래 진료부터 시범 운영을 앞둔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 신규 채용된 원무와 간호보건 직원 40여 명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진료 시스템 점검과 시설 정비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중 302병상을 갖춘 정식 개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도 한창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충청북도는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주요 장비 도입을 위한 140억 원이 조만간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 의료진 유치를 위해 앞서 관사 38세대 확보에 이어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LH와 협의를 통해서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29세대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표하는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위한 의사 수급은 아직입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전체 7개 과 가운데 단 2개 진료과에만 지원이 그쳤습니다. 당초 계획상 9월 시범 운영이 시작이었다가 석 달 연기된 건데 또다시 연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원이 연기가 된다면 그 책임은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모두에게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방청은 그 위수탁 계약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나마 최근 들어 5개 과까지 채워지며 일부 진전이 있었는데 영상의학과는 여전히 지원자가 없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내년 3월 신규 전공의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돼 병원 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측은 파견이나 순환 근무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의를 해서 파견, 순환 근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채를 통해서 뜻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하는 12월 말 시범 운영이 가능하려면 소방병원은 이달 말까지는 의사 모집에 성공해 의료기관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주민 반발 속에 재활용 선별센터의 착공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6년여 만인데요. 청주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더 이상은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 연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청주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 공사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인데다 지역 주민들과 일부 기업의 반대로 1년 6개월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부담도 늘어나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 사업을 어차피 착공은 해야 되고.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별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 학교와 마을이 위치해 환경 오염 우려가 큰데도 청주시가 오염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m 안에 학교가 있고 주민 마을 인근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좀 해달라고 1년 6개월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도 인접한 거리에 근로자 기숙사가 있는 데다 생산 중인 제품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어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최근 잇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한 충북지사가 어떠한 어려움도 도정 흐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어제 직원 조회를 통해 저를 둘러싼 일들로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짐과 고통은 내가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앞서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은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청주국제공항이 이용객 400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군과 함께 사용하는 공항이라 구조적인 한계도 뚜렷하지요.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의 입장인데요. 새 활주로가 왜 필요한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주국제공항의 현 주소를 조미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이용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훌쩍 넘긴 데 이어 올해도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5년 만에 3배 늘면서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 사방으로 통하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청주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충북은 물론 대전, 충남, 세종 등 충청권 이용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수도권에서도 26.2%가 이용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가는 비행기 있으면은 항상 청주공항 택해요. 왜냐면은 대전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교통이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제주도에 가야 돼서 이제 그러니까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현재 추진 중인 광역 급행철도와 복선 전철 등이 들어서게 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이용객이 6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공군과 함께 사용하는 활주로입니다. 공군과 나눠 쓰다 보니 시간당 이착륙 횟수인 슬롯이 7, 8회에 불과한데 인천과 김포, 제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슬롯이 아직 여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는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새벽 3시에 이렇게 오게 하면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24시간을 쫙 늘어놓고 이 시간에 너 하라고 하면은 운항사도 안 할 거고요. 손님도 안 옵니다. 활주로 길이가 2,744m로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양양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은 건데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어려워 화물기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3,200m 길이 민간 전용 활주로를 벌써 수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지체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간대 슬롯이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활주로 신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연말에 확정될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어제 충청 메가시티 중심 청주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벤 웁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고속철도와 공항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과 기업 개방성 등을 볼 때 청주도 네덜란드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또 청주가 충청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의 고도화와 AI 기반 인재 양성, 또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다룰 도의회 정례회가 43일 동안의 회기로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우선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3회 추경안을 심사하며 대집행기관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점검합니다.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어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충북도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제설용 소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 지자체 제설용 소금 계약을 들여다봤더니 톤당 단가가 제멋대로 고무줄입니다. 업체 이익만 늘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본청과 읍면에서 지난 3년 동안 제설용 소금을 수의계약으로 산 내역입니다. 3년간 10,000톤이 조금 넘는 양을 17억 5,975만 원에 구입해 톤당 평균 가격이 16만 1,900원입니다. 평창이 14만 7,160원, 원주가 12만 3천 원, 횡성은 도내 최저 수준인 10만 8,680원으로 영월과 횡성의 톤당 단가는 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10,000톤이면 5억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비싸게 샀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금 가격은 처음 구매가 시작되는 10월경에 대체로 저렴했다가 눈이 본격적으로 오는 때가 되면 좀 더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계약에서조차 단가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가 발견됩니다. 2023년 1월 A업체가 같은 날 2번에 나눠 했던 계약의 톤당 단가는 11만 3천 원과 5만 6,900원. 이 업체를 제외하고 같은 달에 계약한 다른 업체들은 최대 19만 5천 원의 단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한 A업체가 있는데도 더 높은 가격을 얹어주는 겁니다. 계약 부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3년 동안 산솔면의 톤당 평균 단가는 18만 원에 가까워 가장 높았는데 단가가 가장 낮은 무릉도원면과 비교하면 2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지난해 영월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게 10,000원 시세차? 이 정도면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그 단가 차이로 해가지고 업체가 순이익을 3천을 남긴다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업체에게 과하게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계약을 없애달라는 주문이었지만 지적이 무색하게 이번 겨울 초도 물량 계약도 읍면별로 많게는 톤당 단가 3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심지어 지역업체에게 골고루 이를 분배하겠다는 수의계약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한두 곳에 계약이 집중됐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구매해 읍면동에 나눠주는 인근 시군과 달리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예산을 군에서 나눠주기는 하지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가 나온 지 이미 몇 년이지만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익을 늘려주는 계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충주시 알림동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54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6층 한 세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 촛불을 켜놓았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어제부터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세대주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선불카드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한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오는 28일까지 시민 13만여 명에게 1인당 20에서 30만 원씩 모두 270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천시가 이번 겨울 제천 비행장에 대형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80m 길이 대형 눈썰 매장과 40m 길이 소형 슬로프를 설치하고 다음 달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식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이며 공어잡기 체험장과 눈놀이장, 공연장, 그리고 먹을거리 존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가까운 우체통을 통해 가정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우체국은 우체통을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활용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시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폐의약품 수거 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고픔을 못 이겨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50대에게 사비로 수액을 맞게 해준 경찰관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어제 청주 청원경찰서를 방문해 형사과 김영태 경감 등 5명에게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를 체포했는데 이 남성이 굶주림을 못 이겨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수갑을 채우는 대신 죽을 사 먹이고 수액을 맞게 한 뒤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이들이 장발장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미리엘 신부의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충북형 지역 성장 펀드에 보훈군이 30억 원을 출자합니다. 충북형 지역 성장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보훈군은 향후 5년 동안 6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출자합니다. 보훈군은 창업과 기업 성장 생태계의 활기가 돌도록 투자와 컨설팅, 연계 발전을 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북부권의 생활용수 확충을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가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북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 신설로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는 2027년 1월까지 466억 원을 들여 관경 500에서 900mm 규모의 송수관로 15.6km를 신규 매설하는 복선화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송읍과 옥산면을 잇는 지방도 508호선을 비롯해 신규 관로 매설 지역의 차량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청주 흥덕고에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2개 학급을 개설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에 소속돼 협약을 맺은 대학의 시설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받으며 대학의 학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충청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달 신입생 모집을 완료했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